안녕하세요. 미스터리 수사국입니다. 2023년 2월 11일 오후 영국 채셔의 컬치스에 있는 아름다운 공원에는 산책하는 사람들과 조깅하는 사람들로 가득했는데 갑자기 개가 짖는 소리에 평화는 사라졌습니다. 비즈 부부는 개가 짖는 쪽을 보았는데 그곳에는 쪼그리고 앉아있는 젊은 남녀가 있었습니다. 사람들에게 들키게 된 남녀는 들판을 가로질러 미친 듯이 달리기만 했습니다. 그리고 여자는 달리며 계속 뒤를 돌아보았고 그녀의 눈은 놀람으로 가득한 표정이었습니다. 이상하다 느껴진 비즈 부부는 두 사람이 있었던 곳으로 가보니 한 소녀가 이상한 자세로 붉은 액체에 담겨 바닥에 누워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깜짝 놀란 비즈 부인은 바로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비즈 부부는 교환원에게 소녀의 얼굴을 볼 수 없고 그녀가 아직 숨을 쉬고 있는지도 알 수 없다고 했습니다. 곧 경찰과 구급대원들이 현장에 도착하여 40여 분 동안 소녀에게 심폐소생술을 실시했지만 아쉽게도 심하게 다친 그녀는 결국 숨졌습니다. 경찰은 피해자가 16살의 브리아나 게이라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법의학 조사 결과 그녀는 몸에 28개의 상처가 있었고 그중 12곳은 뒤에서 공격을 받은 것이고 가장 깊은 상처는 5인치가 넘었습니다. 가해자가 그녀에게 엄청난 증오가 있는 것 같았습니다. 경찰은 브리아나의 마지막 행방을 확인하기 시작하며 사건 현장을 수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 브리아나가 발견된 근처에서 탄산음료 2병도 발견하였습니다. 경찰은 피해자 브리아나에 대해서도 조사하였습니다. 16살의 브리아나는 부모님과 남매들과 함께 살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남자아이로 태어났지만 나중에 자신의 마음을 따라 성전환 수술을 받기로 결정했는데 가족은 그녀를 지지했습니다. 이렇게 그녀는 14살부터 소녀로 살기 시작했습니다. 브리아나는 아주 아름답고 또 말주변이 좋아 틱톡에서 3만 명이 넘는 팬이 있었습니다. 그녀는 주로 메이크업과 패션에 대한 비디오를 많이 올렸습니다. 인터넷에서 매우 활발한 그녀는 사실 외출하는 걸 싫어하고 친구도 거의 없었습니다. 그녀는 항상 불안함에 시달렸었고 때때로 학교를 가는 것도 두려워했습니다. 그녀의 어머니는 딸이 세상을 떠나기 며칠 전부터 거의 침실에서 나가지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트랜스젠더로서 브리아나는 종종 온라인에서 자신과 같은 소녀들을 아낌없이 도왔습니다. 그녀가 참변을 당했다는 소식이 사람들에게 알려지자 마을에서는 큰 이슈가 되었습니다. 경찰은 주민들에게 해당 지역에 더 많은 경찰력을 배치할 것이라며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였고 또 최대한 빨리 범인을 체포할 것이라고 말하였습니다. 경찰은 수사 중 브리아나가 학교에서 괴롭힘을 당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녀의 친구들은 브리아나가 성전환을 한 후 더욱 심한 괴롭힘을 당하게 됐다고 진술하였습니다. 하지만 경찰은 사건이 단순하지 않을 수 있다며 브리아나가 공격받은 게 무조건 그녀의 성별과 관련이 있다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경찰은 현장에서 취득한 단서를 기준으로 조사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곧 그들은 사건 현장에서 발견된 탄산음료 2병에 대해 테스트하여 검사 결과를 받았고 유력한 용의자 2명을 찾아내게 됐습니다. 두 사람은 커플이었는데 충격적인 건 둘 다 15살의 미성년자였을 뿐만 아니라 소녀는 브리아나의 친한 친구였습니다. 조사에 따르면 영국에서 학교폭력 문제는 점점 많아지고 있었습니다. 설마 두 사람은 전문적으로 사람을 해치는 상습범일까요? 경찰은 두 사람에 대해 확인한 결과 그들은 전부 전과가 없었고 좋은 가정교육을 받았다는 걸 확인했습니다. 소녀의 이름은 스칼렛 젠킨슨이고 6명의 가족과 자랐습니다. 어머니는 교사였고 아버지는 건설 노동자이며 집에는 3명의 오빠가 있었습니다. 그녀의 부모님은 막내딸을 아주 사랑했는데 SNS에 자주 일상 사진을 올리곤 했습니다. 가족들과 이웃들은 전부 스칼렛이 예의 바른 착한 아이라고 생각했지만 경찰 조사에서 그녀의 숨겨진 모습이 드러나게 됐습니다. 그녀는 고등학교 1학년 때부터 자신의 몸에 상처를 입히기 시작했는데 그렇게 해야만 점점 커지는 불안감을 대처할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겉보기에 스칼렛은 그저 불안정한 소녀 같았습니다. 그녀는 같은 반 친구들에게 밀수품을 판매하여 강제로 전학을 가기도 했습니다. 스칼렛은 약간의 자폐증 외에도 아주 무서운 취미가 있었습니다. 사람을 잔인하게 대하고 고문하는 영상을 보기 좋아하며 사람을 연속으로 해치는 주제의 스토리를 특히 좋아했습니다. 그녀는 또 스위니 토드, 플린 스트리트의 악마 이발사 영화를 가장 좋아했고 영국에서 215명의 환자를 해친 해럴드 시프먼을 우상으로 여겼습니다. 평상시에는 다크웹에서 온갖 잔인한 동영상을 보며 즐겼습니다. 스칼렛이 잔인하게 된 게 이유가 있었다면 에디 레트클리프는 착했었는데 나쁜 친구를 만나 악독한 짓을 하게 된 것 같았습니다.
그는 평소 캠핑을 즐기는 조용하고 수줍음이 많은 소년입니다. 그도 행복한 가정에서 자랐습니다. 그에게는 형과 여동생이 있고 어머니는 그래픽 디자이너며 아버지는 트럭 운송 회사의 관리자였습니다. 그리고 그의 부모는 또한 취미반 태권도장도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에디는 현지의 다른 학교를 다녔는데 학교에서는 성적이 좋아 선생님들에게 좋은 인상을 남겼습니다. 자폐증 진단을 받았던 그는 미생물 학자가 되는 걸 꿈꿔왔습니다. 평범하고 행복한 삶을 살게 될 그는 11살 때 스칼렛을 만난 이후 인생이 바뀌게 됐습니다. 두 사람은 게임 파트너로 시작하여 결국 사귀게 됐는데 여자친구의 영향으로 잔인한 영상에 관심을 가지게 됐습니다. 그리고 일상 대화의 주제도 게임과 캠핑에서 다른 사람을 고문하는 것으로 바뀌어 갔습니다. 2022년 12월 5일 스칼렛은 에디에게 다크웹에 광고를 보냈습니다. 그 사이트는 사람을 고문하고 해치고 또 강제로 관계를 나누는 걸 즐기는 사람들을 위해 만들어졌습니다. 그들은 핸드폰에 설치된 브라우저로 언제든 그 사이트를 방문할 수 있었습니다. 그녀는 특히 제프리 다머, 리처드 라미레스, 해럴드 시프먼 등 연쇄적으로 사람을 해친 사건에 관심이 많았습니다. 점점 많은 영상을 보게 된 스칼렛은 영상으로 본인의 욕망을 만족시킬 수 없어 현실에서 자극받을 수 있는 사건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스칼렛은 에디와 같이 사람을 해치는 방법을 논의하며 6명의 사람을 해칠 계획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2022년 12월 말 두 사람은 브리아나를 주목하게 됐습니다. 브리아나는 2022년 10월 스칼렛의 반으로 전학을 왔는데 두 사람이 전부 메이크업과 패션 이야기를 나누는 걸 좋아하였고 곧바로 바로 친한 친구가 되어 종종 함께 쇼핑하고 식사도 같이 했습니다. 마음씨가 착한 브리아나는 선해 보이는 친구가 얼마나 악독한지를 전혀 모르고 있었습니다. 사실 스칼렛은 남자친구와 함께 그녀를 해치려고 했을 뿐만 아니라 세부적인 계획까지 세웠습니다. 걔가 남자처럼 비명을 지를지 아니면 여자처럼 소리를 지를지 보고 싶어. 네가 걔의 주의를 분산시킬 때 내가 날카로운 무기로 그녀의 목을 찌를게. 그냥 찌르기만 하면 돼. 목하고 등을 찔러. 리니어 공원에 사람을 숨길 수 있는 은밀한 곳을 나는 알고 있어. 이와 동시에 그들은 또 다른 목표를 고르고 있었습니다. 스칼렛은 가짜 계정을 만들어 인스타그램을 통해 한 소년의 관심을 끌려고 했지만 상대방은 속지 않고 그녀를 차단하기까지 했습니다. 할 수 없이 그들은 일단 브리아나를 없애기로 결정했습니다. 브리아나가 사실 그들이 접촉할 수 있는 가장 쉬운 사람이기도 했습니다. 브리아나는 성전한 이후 늘 주변 사람들에게 괴롭힘을 당하게 되어 우울증에 시달리게 됐는데 스칼렛을 만난 후 다시 용기를 내었고 친한 친구를 만들고 싶어 했습니다. 하지만 브리아나는 큰맘 먹고 사귄 친구가 좋은 사람인 척하는 나쁜 사람이라는 걸 상상도 하지 못했습니다. 더욱 충격적인 것은 스칼렛과 에디는 브리아나를 해치려는 게 이번이 처음이 아니었습니다. 오래전부터 스칼렛은 에디에게 브리아나를 해치고 싶다고 말한 적이 있습니다. 브리아나는 우울증을 앓고 있어 항상 약을 복용해야 했습니다. 이 사실을 알게 된 스칼렛은 그녀의 약을 몰래 바꿔버렸습니다. 뜻밖의 브리아나가 수년 동안 약을 복용했었기에 내성이 생겨 약간의 불편함만 느꼈을 뿐 바로 회복했습니다. 하지만 악독한 두 사람은 브리아나를 해치려는 계획을 포기하지 않고 다음의 계획을 진행했습니다. 2023년 1월 스칼렛은 브리아나를 리니어 공원으로 불러 다른 친구들과 함께 놀자고 하자 브리아나는 같이 가기로 했습니다. 이에 스칼렛은 흥분해하며 에디와 SNS에서 그녀를 해칠 계획을 공유했습니다. 하지만 그날 저녁 브리아나가 가족 모임에 가야 했기 때문에 그들의 두 번째 계획도 실패하게 됐습니다. 다른 사람이라면 그만두었을 텐데 그 악독한 커플은 포기하기는커녕 오히려 더욱 흥분하게 되었습니다. 스칼렛은 브리아나를 해치려는 욕망에 미치게 되어 계속해서 에디와 함께 새로운 계획을 세웠습니다. 하지만 에디는 모의고사 복습을 해야 한다거나 수업을 들어야 한다는 이유로 그녀를 거절했습니다. 며칠 후 스칼렛은 자신의 계획이 적힌 메모 사진을 에디에게 보냈습니다. 위에는 브리아나를 해치는 날짜와 위치, 그리고 경로와 도킹 코드 등은 물론이고 숨진 브리아나를 어떻게 처리하는 것까지 적혀 있었습니다. 사건 발생 이틀 전 스칼렛은 에디와 아래의 문자를 주고받았습니다. 토요일이 너무 기대돼. 왜? 브리아나, 기억나? 아, 흥분돼? 깜빡했어. 사건 발생 하루 전이 2023년 2월 10일, 스칼렛은 브리아나에게 문자를 보내 다음날 리니어 공원에서 같이 놀자고 했습니다. 이번에 브리아나는 같이 가기로 결정하고 스칼렛을 만나러 떠나기 전 틱톡에 내 삶의 마지막 시도라는 제목의 영상을 게재하였습니다. 친구를 만나러 가는 길이 긴장되었던 브리아나는 혼자 버스를 타는 것이 두려웠지만
친구들을 만나는 게 너무 기대가 되어 모든 걸 극복해냈다고 어머니에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스칼렛은 버스 정류장에서 브리아나를 픽업하여 에디와 같이 세 사람을 리니어 공원으로 향했습니다. 그러다 10분에서 15분 정도가 흐른 후 스칼렛이 계획했던 장소에 도착하게 되었고 스칼렛은 7분 내로 브리아나의 잔혹함에 의해 결국 숨지게 되었습니다. 비즈 부부의 개가 그들을 발견하여 두 사람은 도망가게 된 것입니다. 불쌍한 브리아나는 이번에는 결국 가장 믿는 친구로 인해 목숨을 잃게 되었습니다. 두 사람은 벗어난 후 브리아나의 핸드폰을 배수구에 던지고 범행 현장을 떠났습니다. 스칼렛은 걸어서 집으로 갔고 에디는 버스를 타고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곧이어 두 사람은 온라인으로 다시 소통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아무것도 모르는 척하며 뉴스를 공유하며 허위 사실을 퍼뜨렸습니다. 우리 오빠가 그러던데 리니오 공원에 한 여자가 숨졌다고 그곳에 가지 말라네. 맙소사, 정말? 스칼렛은 브리아나가 당한 참변이 본인과 아무런 관계가 없다는 걸 증명하기 위해 브리니아의 핸드폰으로 괜찮아? 리니어 공원에서 한 소녀가 피해를 입었대. 지금 뉴스에 전부 그 내용뿐이야. 왜 굳이 맨체스터에서 온 낯선 사람을 만나려고 우리 약속을 어겨? 라는 등의 문자를 보내 브리아나가 맨체스터에서 온 17세 소년을 만나러 갔다는 소식을 퍼뜨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에디의 진술과 동일하게 하려고 그와 모든 정보를 공유했습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스칼렛은 슬픈 척하며 SNS에 브리아나에 대한 애도문을 올렸습니다. 브리아나는 내가 아는 사람들 중 가장 좋은 사람이었어. 정말 용감했었어. 어떻게 그녀에게 이런 짓을 할 수 있어? 경찰은 브리아나의 주변 사람들을 신문하여 증거를 수집한 후 스칼렛과 에디의 집을 수색하여 그들의 집에서 확실한 증거를 발견했습니다. 경찰은 에디의 옷장에서 날카로운 무기를 발견했는데 법의학 검사 결과 브리아나의 DNA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경찰은 스칼렛의 침실에서 해치는 계획이 적혀있는 노트를 발견했습니다. 두 사람을 체포하여 신문했지만 과정은 순조롭지 않았습니다. 경찰 조사에 두 사람은 협조를 거부하며 경찰의 질문에 답변하지 않았습니다. 재판 전 두 피고인은 정신감정 테스트를 받았는데 스칼렛은 주의력 결핍장애와 불안장애, 경미한 자폐증을 앓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에디는 자폐증 진단을 받았으며 높은 수준의 사회적 불안이 보였습니다. 2023년 11월 27일 사건은 맨체스터 크라운 법원에서 재판되었습니다. 재판 과정은 시간과 에너지가 많이 소모되었지만 2023년 12월 20일 배심원단은 두 사람에게 고의 상해 혐의에 유죄를 선고하는데 5시간도 채 걸리지 않았습니다. 결국 스칼렛 젠킨슨과 에디 레트클리프는 브리아나를 숨지게 한 혐의로 종신형을 선고받고 20년 후 가석방 요청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Prior to the trial, I had moments where I felt sorry for the defendants because they had ruined their own lives as well as ours. But now knowing the true nature and seeing neither display an ounce of remorse for what they have done to Brianna, I have lost all sympathy that I may have previously had for them. 이렇게 브리아나의 사건은 끝나게 되었습니다. 소녀에게 일어난 일에 대해 아주 가슴 아픈 것 외에 사람이 남을 고문하고 상처 주는 영상에 빠지게 되면 10대의 미성년자이더라도 무자비하고 악랄한 범죄자가 될 수 있습니다. 아이들의 신체 건강도 중요하지만 정신 건강에 대한 보살핌은 더욱더 필요합니다. 지금 시대의 아이들이 자라는 환경은 예전과는 완전 다릅니다. 이번 사건을 자세히 확인해 보면 세 사람은 전부 인터넷을 하는 습관이 있었습니다. SNS가 전부 나쁘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하지만 미성년자는 성인보다 더욱 쉽게 나쁜 정보에 중독될 수 있습니다. 그들의 부모가 아이에게 좀 더 주의를 기울여 그들을 지도하고 곁에 있어줬다면 이런 비극이 발생하지 않을 수도 있었다고 생각됩니다. 오늘의 사건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자 여러분은 오늘의 사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댓글에 남겨주세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영상을 재미있게 보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이상 미스터리 수사국이었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